지금 의원님 질의 자체는 매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요구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질문대로 답변 내용 무사하면 어떡해요? 의사 들어보세요. 좀 그만 좀 대변하세요. 그렇게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 지금 변호해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의사진행 무사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청문회인데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드는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시간 검사 멈춰 탄핵이라는 주시고요. 것은 잠깐만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이거 행위입니다.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떻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것을 조직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것을 해맑게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답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행위이고 매우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매우 강도 높은 질타를 해주셔야 되고 사과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는 잠깐 발언 정지해 주세요. 자, 의원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위원장한테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싸움의 시작이 끼어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장은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경고를 특히 많이 받는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 경고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경고하냐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끼어들기부터 모든 사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영민 의원님 발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실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하세요. 그럼 마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검사의 위법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여당이라면은, 정신 나가지 않는 여당이라면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털 건 털어라. 억울하면 국회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뒤에서 대응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 물론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으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조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왜 예단하고 후보자가 옳다 그러다 답을 합니까? 그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답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말라,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국회가 조사 중인 탄핵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가 나와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 후보자님, 예. 네,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결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헌법 4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해라. 그래서 다수가 되기 위해서 그게 총선 때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당, 소수당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에서 했어요. 헌재에서 인용까지 됐죠. 그때 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에 가서 국회의 탄핵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검사가 뭐라고? 탄핵하면 안 됩니까? 탄핵조사 청문회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불법적으로 의결도 없이 한 겁니까? 대통령도 가끔씩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가끔씩 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라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검사도 대한민국 수많은 부처 공무원 중에 한 명이에요. 검찰만 특별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위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정공무원이죠. 후보자님? 예. 검사는 행정공무원이죠? 예,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예, 행정공무원은 맞지만 준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검사들의 주장이에요.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공무원이에요. 판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검사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김영철 검사나 등등 한 것을 만약에 기재부나 행안부나 노동부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거기는 100% 징계입니다. 검사는요, 벤치 검사, 스폰서 검사 얼마나 많이 그동안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래서 검찰도 스스로 더 조심하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겁니다. 그런 자세로 바뀌는 것이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탄핵한 대한민국 국회라니까요. 검사가 대통령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개념이 아니라 다 똑같이 잘못하면 탄핵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주진우 의원을 줘야 됩니까? 누구를 줘야 됩니까?